2020 6월 학평 해설을 맡았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게 사실 1시간, 2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진도 빠지고 정말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뭐 하죠? 또 답도 맞춰봐요. 애들이 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을 꼭 맞춰보면서 또 기운을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기에 또 힘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교시까지 완주를 했다는 거 일단은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일단 모였다면 뭔가를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앞에서 제 본편하기 전에 총평을 한번 쭉 제가 5분 정도 어떤 것들이 출제될지를 제가 쭉 한 번 더 서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니까요 꼭 그 총평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마지막 20번을 풀어내면 마지막 하단 자막으로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것 같은 출제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1번. 자, 일단은 개수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지금 보니까 CH4를 1이라고 이렇게 딱 기준 잡아줬잖아. 그럼 탄소 원자가 하나니까 여기다 하나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쓱 써주면 되겠죠. 그럼 H가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이쪽에다 H 원자 4개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2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산소 원자는 우변에 전체에 몇 개가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좌변에도 4개 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가 무엇이냐? 원자 4개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핵 주위에서 발견된 확률적 개념이 도입됩니다. 확률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확률적 개념을 도입된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란다? 이제 오비탈이라 부르고요. 그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버려. 자, 어설프게 맞으면 안 된다. 자, 어디 잡으셔야 되냐면 이거를 시험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밑줄 그시고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불렀죠? 단전자 원자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서로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고 얘기 드렸죠. 누가 누굴 가려?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자기가 자기를 가리나?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양자수가 에너지 준위를 다 결정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결정하냐? 그렇죠. 여기다 써보자. 수소 원자인지 수소 원자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H 원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1S보다는 2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요. 2S와 2P는 그렇죠. 같은 주양자수를 가지면 에너지 준위는 동일하다고 이유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지? 3S와 3P와 그리고 3D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즉 주양자수가 동일하면 에너지 준위는 동일한 게 H 원자일 때 그렇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쭉 블러블라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물어봤냐면 H 원자일 때는 그렇죠. 무엇이 결정한다? 주양자수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고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다면 에너지 준위는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오롯이 다 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이 부분 바꾼다. 그러니까 H 원자인지 H 원자가 아닌지에 따라 그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자. 자, 3번 갈게요. 자,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집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집을 짓는데 첫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된 안전모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플라스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C와 H가 반복되어져서 일반적으로 C와 H가 주성분으로 돼서 만들어진 물질이고요. 그래서 기억 뽑자. 그래서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일론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나일론은 최초가 포인트입니다. 최초의 합성섬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합성섬유가 나오면 두 가지 나온다 그랬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교복 만드는 데 쓴다고 얘기했고요. 교복이 구겨지지 않는 이유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나일론의 포인트는 최초, 그리고 폴리에스터는 구김없다. 이게 포인트고요. 둘 다 천연섬유가 아니라 합성섬유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연섬유는 잘못된 거죠. 자, 디귿 가보자. 콘크리트. 자, 디귿이 개발되면서 인류는 집을 짓고 이렇게 막 뭐 따뜻하게 살고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까요? 넘어갑시다. 4번. 자, 아마 시험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못 볼 거야. 그냥 바로 밑줄 팍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 한번 가봅시다. 자, 효모를 이용해서 포도에 있는 당 성분을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술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걸 발효를 시키면 이게 시큼시큼하다. 그래서 술을 담궈놓고 오랫동안 안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먹으면 막 시큼시큼해요. 그래서 식초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포도가 포도주가 됐다가 너무 오랫동안 발효를 하면 시큼시큼한 포도 식초가 된다.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에탄올이 만들어지죠. 그럼 에탄올은 빨리 치고 들어가셔야죠. 기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써보자. C2H5OH 팍 치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고. 자, 니은 갑니다. 자, 아세트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CH3에 COOH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에탄올과 아세트산 정도는 이렇게 글로 써 있을 때 분자식으로 좀 화학식으로 좀 바꿀 줄도 아셔야 됩니다. 어디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OH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COH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작용기가 붙으면서 알코올이 됐고 아세트산이 됐죠. 되시죠? 자, 기억부터 가자. 자, 알코올은 어떤 소독하는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건 뭐 약간 지식이네요.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세트산이잖아요. 그래서 말끝이 산으로 끝나니까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이온한다고 얘기 드렸냐면 끝부분에 해당하는 H 플러스를 이렇게 이온화하면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조금 이온화하는 약한 산성을 띈다고도 제가 통합과학에서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니에는 정답이 되겠고, 요거다. 디귿 별표밥. 자, 기역과 니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인데, 내가 이거 틀려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문제 바꾸잖아. 그 디귿을 슬쩍 바꿔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자, 만약에 출제자가 요걸 이제 탄소 화합물이 아니라 탄화수소다 이렇게 바꿔요. 슬쩍 그림은 그대로 쓰고 이 부분을 탄화수소다 이렇게 바꿔요. 맞아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C와 H와 다른 게 산소가 껴있죠? C와 H와 산소가 껴있으니까 탄화수소란 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탄소화물이냐? 맞아요. 탄화수소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번이냐? 5번이 정답이지만 내가 바꾼다면 디귿 바꾼다.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넘어갑시다. 5번. 자, 이제 농도가 슬슬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두 용액의 몰농도 밑줄 그으시고, 자, 몰농도의 정의가 뭐였더라?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한 번 더 할게요.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 개념이죠. 그럼 이제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 보자. 자, 용액이 3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용액의 부피가 1이에요. 이렇게 써주라고. 됐고요. 자, 문제는 같은 질량을 녹였대요. 모르니까 1g이라고 하자. 어차피 비율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1g이라고 할게요. 그럼 1g이 제시된 거를 이제 몰로 바꿔야 되면 제시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1g이 제시되면 화학식량 40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뀌냐면 몰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다음 얘는 무엇으로 나누죠? 60으로 나누면 몰이 되죠. 그러면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을 몰수로 바꾼 거고요. 이것이 이제 농도 개념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비율값이니까 이제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0분의 1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6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냐 물어보면 1대 2라고 가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그렇게 풀면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죠. 이거 또 나왔잖아. 봐봐, 우리 요 개념 완성 파트에서 3주 완성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말이 주어지면 에탄올, 그럼 C2H5OH 바로 가셔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딱 이 강아지 모양 있잖아요. 강아지 모양 C2H5OH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C2에다가 H5OH다 이렇게 툭 치고 가셔야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에 C가 있고 요 자리에 H 있고 요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HCHO다 한번 써봐. HCHO 이렇게 되고 그럼 어디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요 CHO라는 작용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데하이드 또는 알데히드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요 H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더라? 포름. 그래서 포름알데하이드, 포르말린, 얘를 물에 녹이면 이제 포르말린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세즙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기도 하고 독성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탄올이고요. 요거는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또는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요거 보면 바로 식을 축 쓰셔야 됩니다. 자, 기억, 에탄올이다. 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갑니다. 자, 나에서는 읽어보세요. H원자와 결합하지 않는 산소 원자인데요. 산소 원자는 여기 있는데 H와 결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정답이 되겠고. 자, 탄소 원자수와 수소 원자수인데요. 탄소는 몇 개 있죠? 원자가 둘 있고요. 그 다음에 H 원자는 얼마 있죠? 6 있습니다. 포인트는 원자예요. 원자는 입자를 하나하나 다 세셔야 돼요. 그러니까 겹쳐도 세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2에 수소 원자 6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탄소 원자는 얼마죠?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겹쳐도 세라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3이 되겠고 2가 되겠으니까 가가 더 크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첫 장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자동차의 에어백과 상관이 있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마시고 바로 식을 바로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서 과연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하고 툭 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N이 6개의 원자가 여기 와 있죠? 근데 N은 6개의 원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질소는 다 저쪽으로 간 것 같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바로 누구냐면 나트륨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죠. 되겠고 같은 기억을 물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나트륨이다 이렇게 치고 가시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지금 보니까 철 원자가 2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철 원자가 2개 있으니까 된 것 같고 그럼 산소 원자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가 3개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요 B값이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원자는 몇 개가 있죠? 6개 있으니까 좌변에도 몇 개가 있어야죠? 6개 있어야겠지. 다 끝난 겁니다. 자, 기억부터 가자. 자, 기억은 나트륨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A는 6이고요. B는 3이니까 더하면 9다. 정답이 되겠고. 자, 티도실기압에서 생성된 N2의 부피가 3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큼 생성됐냐면 3만큼 생성되려면 그때 소모된 NaN3는 과연 얼만큼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 기억나요? 제식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면 몰수로 바뀌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 1몰의 부피가 V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시된 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라고. 그럼 이 값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현재 3몰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N2가 3몰이 생성돼요. 그럼 얘가 3몰이 생성되려면 이런 거지. 여기까지가. 그때 과연 NaN3는 얼마큼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죠? 얘는 2대 3 반응이니까 3몰이 생성되려면 몇 몰이 소모돼야 됩니까? 2몰이 소모돼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근데 그게 몇 g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화학식량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화학식량이 현재 얼마냐면 65입니다. 그러니까 2몰이 소모돼야 되는데 1몰당 65니까 그 둘을 곱하시면 얼마냐? 130g이 사라집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넘어갑시다. 8번. 이제 또 동위원소가 또 등장하게 되죠. 되시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어디다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좌측 하단에 있는 숫자 있죠? 요거? 여기 이제 원자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여기 한쪽에다 탭 하나 만들자.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보유하고 있는 양성자 수와 똑같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역시 여기다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몇 개 있다? 여기다 8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되시고요. 자, 그럼 질량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 질량수가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더하면 요게 나오죠. 툭 치고 갑시다.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얼마야? 1이 되겠고, 요 둘을 합치면 2가 되겠고요. 요 둘을 합치면 16이 되죠.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x가 되는 거고, 요게 y 되는 거고, 요게 z 되는 거. 끝났습니다. 자, 기억부터 갑시다. 자, y는 2다.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 가보자. 자, O2의 분자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O는요, 원자량이 얼마냐면 16이에요. 그런 게 둘이 모여야 되면 분자량 3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 되겠고요. 자, 디귿 가보자. 별표 3개 하시고. 내가 그렇게 강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H2O라고 하는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H는 X라고 하는 원자량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X가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냐면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를 써먹는 게 아니고, 자, 얘는 1짜리의 원자량이 둘 모여 있고 Z짜리의 원자량이 하나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18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갖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꼼꼼하게 봅시다. 자, H2O가 현재 분자량이 얼마냐면 18이야. 이거 단위 쓰면 안 된다. 단위 절대 분자량엔 단위 쓰면 안 돼요. N울이 없습니다. 단위 쓰면 부분점수 없다. 분자량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H2의 분자량은 18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혼자서 질량 측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슬픈 사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요거 한 개. 이게 한 개야. 이거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해요? 그래서 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여라. 얼마큼 모여라? 아보가드로의 숫자만큼 모여라. 그리고 같이 저울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체크가 됩니다. 분자량에 g을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H2O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여서 동시 질량을 측정하면 분자량에 g을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갖다 줬냐? 이게 아니라 몇 개?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이면 18g인데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값을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나누면 되죠. 정말 작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18을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한 게 아니라 아보가드로 숫자를 나눈 만큼이다. 이렇게 가셔야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절대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샥샥 슉슉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디귿 별표해봐. 그래서 디귿을 조금 조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가시죠. 자, 이게 또 농도 나왔어요. 계속 같은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되냐? 이걸 써야 돼요. 자, 용액 100g당 이렇게 가야지. 자, 6%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용질이 몇 g 있다는 얘기냐면 6g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용매가 몇 g 있다라는 뜻이냐면 용매는 94g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단서에서 요 세 가지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5 몰농도 0.1리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0.1리터랑 100ml가 같은 말이니까
1.5라는 말은 뭐죠? 1리터당 용질이 1.5몰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0.1리터니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더라? 자, 우리 이거 3주 완성에서 여러 번 했다. 자, M과 V가 보이면 무조건 곱하라. MV는 곱한다. MV는 곱한다. 그렇게 풀려고 그랬어. 그래서 MV가 보이면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0.15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0.15몰. 요게 바로 어떤 몰수가 되냐면 요것이 바로 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런 거죠. 그럼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용질의 화학식량이 40입니다. 여기까지 됐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6g이라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줄을 갖다 맞춰서 써드리면 용질이 현재 몇 g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6g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용액이 얼만큼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용액이 현재 100ml인데 밀도가 1.06이야. 그러니까 이 용액의 밀도가 1.06g per ml다 라고 줬잖아. 근데 100ml 때잖아. 그러니까 1ml당 1.06g만큼인데 100ml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을 곱하면 얘와 얘를 곱하면 부피가 날아가면서 용액의 부피가 용액의 질량으로 바뀌어버려. 되시겠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몇 g이 된다? 106g이 되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럼 용매가 남았다.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서 106인 거니까 용매는 몇 g이다? 100g이다라는 걸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가와 나에서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용질의 질량은 6g과 6g이니까 서로 어떻다? 네,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요. 퍼센트 농도는 100g당 6g 있는 거고 106g당 6g 있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가 용질의 양은 똑같지만 퍼센트 농도는 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세요. 그래서 B커 보이면 데이터 3개 뽑고 B커 보이면 데이터 3개 쫙 뽑고 그 중에서 포인트는 뭐다? 요 M과 V가 보이면 곱해라. 그럼 용질의 몰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하시죠. 10번 갑시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양자수가 개정판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림은 H 원자 밑줄 그어봐. 그 H 원자에 주양자수가 1 아니면 2래요. 그것의 오비탈 가나 다를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좋네요. 그러면 누구부터 치고 가셔야 되냐면 바로 얘하고 얘입니다. 가죠. 자, 둘 다 S 오비탈이긴 한데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럼 여기가 몇 S라는 거야? 여기가 1S 오비탈이라는 거고 여긴 몇 S냐면 2S 오비탈이라는 걸 치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되시고 자, 얘는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양자수가 1 아니면 2죠. 근데 1에는 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몇 P다? 여기는 2P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무엇이라 넣을 수 있냐면 주양자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주양자수는 요 앞에 있는 숫자니까요. 여기 2가 되겠고 요 값은 1이 되겠고 요 값은 이제 2가 되겠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면 P 오비탈을 뭐라고 표현한다?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1, 2, 3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1 치고 가셔야 돼요. 자, 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얼마다? 요거는 0이다. 그리고 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시죠? 펜 바꾸시고. 자, 문제에서 뭘 갖다가 주기도 하냐면 좀 좁아서 이쪽에다 쓸게요. 자, 요렇게 해서 ML 이게 자기 양자수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양자수. 그때 포인트가 제가 뭐라 그랬죠? 요 L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막 깔끔하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L이 만약에 1이면 ML은요 이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0이면 0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정수는 0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0을 갖고 만드는 정수는 또 역시 0밖에 없는 거죠.
개념편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얘하고 얘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이 가능하니까 요것의 자기 양자수는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합시다. 자, 기억부터 가자. 자, 주양자수는 가와 나. 이거 보란 얘기죠. 얘는 가와 나를 비교하면 누가 똑같다? 말이 안 되죠. 자, 니은 가보자. 자, 부양자수는 이거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와 다가 어떻게 되냐? 같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자기 양자수는 뭘 보란 얘기죠? 세 번째 탭을 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고요. 그때 나하고 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0과 0으로 서로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 기억과 니은 틀렸고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오비탈이 딱 주어져요. 딱 오비탈이 그림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 오비탈을 표현할 때 주양자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부양자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의 ML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얼마인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는 L이 왜 L이냐?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만든 정수꼴이다. 그렇게 가시면 깔끔하게 문제 다 풀립니다. 만약에 L이 만약에 2라면 이걸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정수를 다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5종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L이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을 시험지에다 써주시고 보상에 있는 정수. 그래서 부양자수가 1이라면 자기양자수는 3가지 가능하다는 거. 자,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11번 봅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림은 원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A서부터 E까지가 모두 원자예요. 원자. 원자는 뭐죠? 전기적 중성을 띱니다. 그래서 X축 동그라미 쳐봐. 자, X축. 그래서 A서부터 E까지는 전자를 이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1개면 양성자도 1개 있어야 돼요. 전자가 4개면 양성자도 4개 있어야 되고 왜냐?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니까 마이너스가 5개면 양성자도 5개 있어야 돼요. 즉 전자의 수를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이 숫자는 양성자의 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X축을 양성자 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양성자 수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원자 번호가 결정되니까 그냥 X축을 원자 번호가 1번, 5번, 6번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기억부터 푸시죠. 자, 원자 번호는 A와 B가 똑같냐고 물어보네요. 그럼 A도 1번, B도 1번이니까 그냥 X축을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갑시다. 자, C와 E는 동위 원소냐? 요 위에다 밑줄으시고 요 위치가 같은 원소를 동위 원소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똑같은 원소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 부르는데 위치를 누가 결정하죠? 까먹을 때 됐어. 이쪽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자. 다시 써봐봐. 이게 화학이 이게 휘발이 잘 돼요. 자꾸 자기가 안 써먹다 보면 앞에 거 또 까먹고 또 까먹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리게 해줄게. 가보자. 자, 이 동에다 밑줄 그어봐. 이게 같을 동자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은 원소를 동위 원소라 부르는데요. 이걸 그 시험지에다 써봐봐. 이 둘은요 서로 같은 게 있고 같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이 똑같냐면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하면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주기율표의 위치를 누가 결정하냐면 그 원자가 품고 있는 양성자의 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주기율표의 위치가 똑같은 거야. 되겠고, 그럼 양성자 수를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되냐면 그 원자의 번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3개면 3번, 양성자가 4개면 4번. 그게 주기율표의 위치를 결정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무엇이 다르냐면 질량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양성자수에다가 밑줄 딱 그시고 중성자수에다 밑줄 그시고 이 둘을 더하면 무엇이 되죠? 질량수가 됩니다. 하지만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무거운 정도도 다른 상관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다면 이게 아주 매력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동위원소는 이 서술형에서도 잘 출제가 되니까 꼭 짚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갑니다. 자, C하고 E는 보세요. 그러니까 C하고 E는 원자번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은 원소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질량수는 D가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결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수가 하나야. 근데 그 비율이 2라는 건 중성자수는 2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요 1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얼마분의 5분의 5가 되겠고요. 그다음 얘는요 6분의 6이 되겠고, 그럼 D는요 6분의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 값의 비율이 1보다 크니까 6보다 크니까 6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숫자와 분자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질량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들을 갖다 더해주면 질량수가 가장 큰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이 제일 크다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D가 가장 크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12번. 나 이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정판 화학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자수 파트를 계속적으로 출제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두란 뜻이에요. 이게 출제자들이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자, 양자수 문제 3개 나왔어요. 한번 더 짚어봅시다. 자, 그림은 원자 X에 두 가지 오비탈 가와 나가 있어요. 그때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3이 됐대. 근데 주양자수 누가 크다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갔어.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시험지 한쪽에다 써봐야지. 뭐라고 쓸 거냐면 요게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경우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가와 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 해보자. 자,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얼마나 높을까? 주양자수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이 값이 이것보다 크려면 2와 1이다. 이렇게 한번 나오자. 여기까지 되시고, 자, 그러면 L이 얼마냐? N과 L을 합쳤을 때 3이니까 2라면 합치면 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1이라면 요 값이 2가 되면서 오류죠. 왜 오류죠? 자, 나는요 주양자수가 1이죠. 그럼 여기는 S오비탈밖에 없어요. 즉 부양자수가 0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L이 2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이라면 S오비탈밖에 없으니까 거긴 부양자수가 2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경우수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가 있고 부양자수가 있다 칠게. 그럼 2와 1이 아니었다면 이 값을 3이라고 놓고 2라고 놔봅시다. 여러분 4와 3은 안 되겠죠. 왜죠? 이수와 이수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4와 2, 4와 3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맥시멈이 3이다라는 것도 조금 감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수는 잘못됐고 3과 2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럼 만약에 3과 2면 L이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고 되시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요 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만약에 요 값이 0이라는 것은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야? S오비탈 얘기하는 거고요. 1이라는 건 P오비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2면 P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냐? 있어요. 주양자수가 3이면 거기는 S오비탈이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3S 오비탈을 암시하는 거고요. 나는 뭐냐면 2P 오비탈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문제가. 꼭 이렇게 푸세요. 그래서 빨간 펜 체크합니다.
그래서 가는 3s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2p 오비탈을 뜻한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기억부터 가보자. 자, 가에서 주양자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3이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갑니다. 자, 나에서 p 오비탈이냐? p 오비탈 맞네요. 정답이 되겠고요. 자, 디귿 가보자. 가에서 이거 보란 얘기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같죠. 이게 s오비탈을 뜻하는 말입니다. s오비탈은 핵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진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똑같다면 방향과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죠. 구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디귿이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12번 꼭 잘 봐두시고 넘어갈게요. 13번으로 갑시다. 13번. 자, 가운데 피스톤이 있어요. 근데 피스톤이 지금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H2와 N2와 NH3라고 하는 기체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피스톤이 서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서로 같아야 피스톤이 쓴 거죠. 즉 로마자 1과 로마자 2에서의 기체 압력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기체의 압력과 이 기체의 압력이 서로 똑같아야 피스톤이 딱 서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로마자 2와 로마자 3 부분의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자 1, 2, 3의 기체 압력은 모두 같다라는 걸 피스톤을 이용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도 줬냐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니까 우리 무슨 방정식 쓰죠? PV는 NT에 비례한다. 이렇게 제가 3주 완성에서 정말 강조 많이 했었던 그죠? 그래서 PV는 NT 방정식은 기체라면 써먹는데 지금 로마자 1, 2, 3은요. 온도가 동일하고 압력이 동일하니까 부피비가 몰수비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피가 1대 1대 2라는 건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몰수비도 1대 1대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탭 하나 만들자. 몰수는 1대 1대 2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들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은 얼마냐면 2가 되겠고요. 요거 분자량은 28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분자량은 17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질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한 마리인데 한 마리당 2g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당 28g이다. 한 마리당 17g인데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체 질량은 이 값과 이 값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편의상 설명합니다. 그럼 2가 되는 거고요. 요 둘을 곱하면 28이 되겠고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당 17g씩이니까 둘을 곱하면 전체 34g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펜 색깔을 좀 잡아줄까요?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이렇게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일단 이 탭을 완성하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기체 분자수는 요거 보란 얘기죠. 로마자 1과 로마자 2가 서로 같다. 네,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보자. 아, 이거 보셨어요? 이거 봐야 돼, 얘들아. N 원자수가 얼마냐 물어보죠. 근데 지금 로마자 2와 로마자 3인데요. 요거는 N2고요. 요거는 NH3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N2라고 하는 기체가 1몰 있다. 비율상으로. 이런 얘기고 NH3가 2몰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N 원자수를 곱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야? N2가 1몰인 거니까 N 원자는 곱하기 2라는 얘기고요. 요건 N 원자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건 2가 되겠고 2가 되니까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나왔잖아요. 자, 기체의 질량을 로마자 3과 로마자 1을 비교하면 로마자 3은 34가 되겠고요. 로마자 1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배가 되죠? 34배는 말이 안 되죠. 17배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과 니은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풀어보라고 하면 아이들 1번에 마킹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요 니은 질소 원자수라는 거 꼭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제가 오늘 풀이를 하면서 또 나왔네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게 동위원소 문제인데, 자, 얘도 x고 얘도 x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무거운 정도가 다르다. 그런 얘기들로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똑같고, 그 위치를 누가 결정하냐면 원자 번호가 결정하고, 그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무엇이 똑같은 거냐면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요게 양성자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양성자가 되는 거죠. 요게 양성자가 되고, 얘는 중성자가 없는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거운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되겠어요? 전자가 되겠고, 여기도 전자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1번이 되겠고요. 중성자는 없으니까 질량수도 1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X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양성자가 하나니까 1번이고, 이 둘을 더하면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도 갑니다. 자, 노란색 동그라미 양성자냐라고 물어보네요. 정답이 되겠고요. 자, A와 B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요게 이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이제 B 값이 되겠죠. 그럼 A분의 B는 얼마냐? 2다. 정답 되겠다. 자, D급 가보자.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1.5보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얘는 원자량이 1인 거고요. 얘는 원자량이 2인 겁니다. 질량수가.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1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고요. 한 마리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제가 수직선으로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우리 수업 때 많이 했습니다. 자, 원자량이 제일 작은 걸 1이라고 놓고 제일 큰 걸 2라고 놔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자연계의 1대 1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상의 인구가 2명인데 한 명은 질량을 1을 갖고 한 명은 질량을 2를 가져요. 그럼 평균적으로 질량이 얼마가 되죠? 1.5가 되죠. 즉 자연계에 1과 2 정도의 질량수를 갖는 애가 비율이 1대1이라면 그들의 평균은 여기서 돼요. 즉 1.5가 될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누가 더 많대요? 이 질량수 1을 가진 애가 99.999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에 도달하면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1쪽에 더 가깝게 평균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평균적 원자량은 1에 가깝겠지. 그래서 출제자는 뭘 물어봤냐면 X의 평균적 원자량은 1.5보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5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 이거죠. 1.5라는 숫자는 얘와 얘가 자연계에 50%씩 있다면 1.5가 되겠지만 자연계 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쪽에 가깝게 평균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값에서 평균에 도달하는 거고요. 이 값은 1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라고 하셔야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보다 크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넘어가시고. 이 문제도 뭐 참 다 좋았어요. 이번 문제들은 좀 까먹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힘들었겠지만 꼼꼼하게 봤던 애들은 참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 계속 들어갈게요. 자, X축이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염산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X축이 염산입니다. 그러니까 염산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염산이 계속 들어오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H2라는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염산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H2라는 기체가 쭉 생기다가 어느 순간 종결돼서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염산이 계속 들어오면 무슨 기체가 생기냐면 CO2라는 기체가 쭉 발생하다가 실험이 종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그런 패턴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신다면 이 부분을 블랭크 치실 거예요. 똑같은 기체 아니다 얘들아. 이건 H2고 이건 CO2예요. 구분 꼭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H2가 되는 거고 여기는 CO2가 된다는 것도 꼭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디다가 체크하셔야 되냐면 요 꺾인 점 잡아봐. 여기도 역시 이렇게 꺾인 점 잡아보자. 그럼 여기서 꺾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험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염산은 계속 들어오지만 이미 게임 끝났어. 더 안 나와요.
종결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종결됐을까? 마그네슘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즉 종결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그네슘이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에 염산이 계속 들어와도 더 이상 H2 기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H2라는 기체가 몇 그램 생겼냐면 2g 생겼다는 건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H2라는 기체는 H 원자는 원자량도 1이고 원자 번호도 1이야. 즉 H2의 분자량이 2입니다. 그래서 2g을 분자량 2로 나눴을 때 1몰이 나와요. 즉 H2라는 기체는 1몰이 나오고 끝나. H2라는 기체가 1몰이 나오고 끝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그네슘이 다 반응했기 때문에요. 1대 1로 반응합니다. 자, 1몰이 나오고 끝났다는 얘기는 1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몰이 모두 소모됐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같은 몰만큼 있었다라고 문제에서 줬죠. 즉 얘가 1몰이 다 소모되면 그때 생성되는 CO2는 1대 1 관계니까 CO2도 역시 1몰만큼 CO2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몇 g이냐 물어보면 1몰의 CO2는 곱하기 44를 곱해야 되니까 이 W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44g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시고, 자, 만약에 마그네슘이 1몰만큼 다 사라지려면 염산이 얼만큼 필요하죠? 2몰만큼 필요합니다. 즉 염산이 얼만큼 들어와야 마그네슘이 끝난다는 얘기야? 2몰만큼 해당하는 양이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역시 자, CO2가 이 물질이 1몰이 다 사라지려면 염산은 이때는 1대1 반응이니까 얼만큼 들어와야 되냐? 염산은 1몰만큼 들어와야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시고, 자, 문제는 A와 B와 W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A분의 A가 얼마가 되겠죠? 자, 2분의 그리고 B는 얼마야? 1이고 W는 얼마죠? 44가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나 넣을 수 있다?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16번. 만약에 문제 하나 찍어라. 나 이거 낼 것 같아.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꼭 증명해 주십시오. 시험장에서 꼭 나옵니다. 자, 물질은 몰농도 X 수용액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몰농도에 X 100ml의 물을 갖다가 가해줘요. 희석한다는 얘기죠. 희석하면 포인트는 뭐죠?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이 통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죠. 물만 넣었다는 얘기는 용질의 양은 변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100ml라 하지 말고 0.1L다 이렇게 가라 그랬지. 그러면 M하고 V가 보이면 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MV는 몰수입니다. 그러면 2와 0.1을 곱하면 얼마 되죠? 0.2 몰에 무엇이 있다? 용질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물만 더 넣은 거니까 여기도 역시 몇 몰이 있어야 돼요? 0.2 몰에 용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0.2몰 어떻게 구합니까? M과 V를 곱하면 되는데 밀리리터를 뭘로 바꾸라고? 리터로 바꿔주라고. 그럼 A와 0.1을 곱했을 때 그 값이 0.2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럼 요 A 값이 얼마라는 거 확인하죠? 1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A를 같이 물고 들어와요. 같은 A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1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지면 너네들 낚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빨리 리터로 바꿔주라고.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곱하면 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그럼 이 통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는 몇 몰 있다? 0.2몰만큼 녹아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뭘 갖다가 추가적으로 넣겠대요. X 0.3몰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용질이 몇 몰 녹아있죠? 0.5몰만큼 녹아있죠. 0.5몰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 값이 나와요. 밀리리터 나오면 너네들 낚으려고 하는 거야. 얘를 빨리 0.5리터로 바꿔줘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 나오는 거니까 요 B값이 얼마라는 구할 수 있다? 1이라고 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서 A와 B는 각각 1이 되겠고요. 그들의 비율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요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꼭 이렇게 푸세요.
그래서 희석을 한다고 용질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그래서 MV는 몰수다. 이렇게 푸시면 빠르죠.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17번. 자, 실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가가 있고 나가 있네. 자, 용기에다가 뭔가를 넣고 거기에다 또 뭔가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됐죠? 근데 첫 번째는 Wg만큼 넣었다고 줬고 두 번째는 1몰을 넣었다라고 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비율이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딱 주고 있네요. 첫 번째 용기에는 A, B, X만 줬는데 그들의 비율이 1대4.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다 줬네요. 자, A, B, X만 넣었는데 그들의 비율이 1대4래요. 그러면 이 X값이 얼마냐 뭐야? 1대4인데 이게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4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기억은 뭐야? 그냥 먹는 거잖아. 기억은 정답이다. 이렇게 가야지. 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1대4고 두 번째 거기다가 A2P2를 1몰을 넣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다. 약간 이 정도에서 끊고 갈게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거 저는 처음에 조금 긴장했어. 사실은 원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긴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실수했어요. 왜냐면 A와 B가 각각 누군지를 문제에서 줬거든요. 1, 2가 4다. 그럼 뭐 1대4잖아. 근데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들은 이제 조금 긴장하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어떤 용기가 있다고 치자. 이 용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지금 넣었냐면 A, B, X를 넣었다. 근데 A, B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몇 대 몇이냐? 1대4래요. 그럼 이제 요 값이 요게 1, 요게 4인데 실제로 1몰과 4몰은 아니고 1대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뭐로 잡아야 되냐면 K와 이 값을 4K라고 이렇게 잡으면 좀 깔끔하죠. 그래서 실제로 K몰과 4K몰만큼 있었다. 이게 그냥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야? Wg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준 겁니다. 이게 끝이야. 자, 나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 용기에다가 이런 거지. 이 용기에다가 A가 있었는데 K몰만큼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A2B2 1몰을 넣으면 A 원자 몇 몰이 들어간 꼴이냐면 여기 그냥 2몰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원자가 4K만큼 있었는데 A2B2 1몰을 넣으면 B 원자는 몇 몰을 집어넣은 거냐면 2몰을 넣었다. 이런 꼴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 그들의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면 1대2라는 거잖아. 그럼 이 값에다 곱하기 2를 한 게 이 값과 똑같다. 이렇게 풀란 얘기 아니야. 그럼 요거 이제 미지수를 풀어보면 얼마 될까? 2K 플러스 4가 4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이항을 하면 2K가 얼마가 됐나? 2가 되겠죠? 그럼 K가 얼마냐? 1이 된다는 거지. K가 진짜 1이었어요. 우리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1대4라고 났잖아. 근데 실제로도 K가 1인 거 보니까 실제로도 얘가 1몰이고 얘가 실제로도 4몰이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1몰, 4몰이라고 놓고 풀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우연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1몰이었고 진짜 4몰이었던 거지 처음부터 K, 4K를 안 넣어놓고 이게 문제 풀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즉 AB4라고 하는 물질을 몇 그램 넣냐? Wg만큼 집어넣는데 실제로 A가 1몰, B가 4몰 들어왔다는 건 AB4를 분자를 몇 몰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1몰 넣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B4를 1몰 넣었더니 그게 사실 Wg이라는 거죠. 즉 AB4 1몰당 Wg이라는 거니까 분자량이 W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니은 가봅시다. 자, ABX의 분자량은 얼마냐? 딱 1몰 들어왔다는 거니까 딱 W라고 하셔야죠. 샹.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자, D급 가보자. 자, 각 과정에서 용기 속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수는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럼 이걸 더하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값은 이제 원자는 5가 되겠고 여기다가 4, 원자 4몰을 더 넣었으니까 이 값은 이제 9가 되겠죠? 그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5대 9라고 하셔야 정답이 되겠네요. 하나 맞네요.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넘어가자.
또 양자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걸 한번 해봤으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데 지금 문제에서 뭘 갖다 줬냐? 1s 써줄까? 그러니까 1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p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3s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란 얘기죠. 그럼 이제 주양자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주양자수는 1이고 주양자수는 2고 여기 이제 주양자수 2고요. 그럼 여긴 주양자수가 3이 되겠다. 그럼 부양자수를 갖다 표현해 봐라 물어보면 S오비탈은 부양자수 표현하면 이제 0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되겠고 여기 값은 1이 되겠고요. 이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주양자수를 표현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건 부양자수를 표현한 겁니다. S오비탈 이렇게 안 하고 0, P오비탈이 아니라 1 이렇게 표현했단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암호를 찍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N4 그러니까 숫자 버튼, 주양자수 버튼을 몇 번 누르는 얘기냐면 이 부양자수를 한 번 더한 만큼, 즉 이 숫자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요걸 한 번 더한 거니까 한 번 누르라는 얘기고 2라고 하는 숫자를 한 번 누르라는 얘기고요. 2라고 하는 숫자를 두 번 누르라는 얘기고 3이라는 숫자를 한 번 눌러라.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문제가.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 번 띡 눌러요. 그럼 A라는 숫자가 되겠죠. A라는 문자가 될 거고. 자, 2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몇 번 띡 한 번 누르면 뭐가 되겠어요? D가 되겠고. 2번이라는 숫자를 띠딕 그러면 2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라는 숫자를 띡 한 번 누르면 뭐가 되죠? 참 재밌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숫자는 A, D, E, G, 아데그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 중에서 아데그가 아닌 거 골라라.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재밌다. 넘어가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참 괜찮았는데 조금 더 응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문제는 제가 풀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 어떤 식이 있냐면 A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C 이렇게 갑니다. 근데 A와 B와 C는 모두 뭐라고 써 있어요? 정수고 3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말을 지금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A는 1, 2, 3 또는 C는 1, 2, 3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자,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반응해서 쭉 하는데 합쳐서 몇 몰이냐면 0.5몰이잖아요. 근데 부피가 5야. 근데 부피가 4가 됐어요. 그러면 5대 4니까 몰수비도 5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 몇 몰로 끝이 나야 되냐면 0.4몰로 반응이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건데 그럼 A와 B 중에 누가 사라졌는지 맞추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좀 싱거웠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세요. 자, 직관으로 갑니다. A와 B 중에 누가 다 사라졌죠? 바로 오셔야 돼요. 자, 이 연습합시다, 저하고. 자, 만약에 B라고 하는 물질이 다 사라졌다고 칩시다. B가 0.3몰이 다 사라지려면 A는 어때야 될까요? A는 정수니까 A 대 1이니까 0.3몰이 다 사라지려면 A가 최소한 0.3이 있거나 0.6이 있거나 0.9가 있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즉 B가 0.3몰이 다 사라지려면 A는 정수비니까 이게 0.3이거나 0.6이거나 0.9가 있어야 돼요. 근데 0.2밖에 없잖아. 그 얘기는 B가 0.3이 다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야? A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좀 느낌이 안 오신다면 제가 또 식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가보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B가 모두 사라져요. 즉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가봅시다. 자, AA와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C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험 전, 실험 중, 그리고 실험 후 이렇게 놔볼게. 자, 얼마 집어넣었어요? 이게 0.2,
여기가 0.3 이렇게 가잖아. 근데 만약에 B가 한 개 반응물이라 얘가 다 사라졌다면 이런 거죠. 그럼 요건 A 대 1 반응이니까 얼마큼 있어야 돼요? 0.3A만큼 소모돼야 돼요. 근데 A는 자연수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 즉 이 값이 0.3이거나 0.6이거나 0.9가 돼야 되는데 0.2밖에 없다고. 그 얘기는 처음에 B가 다 사라졌을 거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확신을 가져야지. 아, 양적 관계 풀었다. 그럼 누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야? 둘 중에서 A가 모두 사라지는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 C가 한번 더 써보자. AA 플러스 B가 CC가 된다. 이렇게 가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 우리? 네, 좀 가보자. 그럼 여기다가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다 이렇게 갔을 때 0.2, 0.3이면 A가 다 사라졌다고 칠게요. 0.2가 사라지면 요게 A분의 1이잖아. A 대 1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A분의 0.2가 되겠고 C니까 A 대 C니까 이렇게 넘어가려면 A분의 C를 곱하면 되죠. 그럼 A분의 0.2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겠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줘 보자. 그럼 이것이 0이 되겠고 0.3 빼기 A분의 0.2가 남고요. 요거는 A분의 0.2 C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반응이 끝났을 때 0.4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0.4야 된다는 얘기는 요 값을 더했을 때 0.1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양변에 A를 곱하면 얼마 될까? 0.2 마이너스 달아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0.2C 값이 얼마다? 0.1A다.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럼 양면에다 10을 한번 곱하면 얼마 될까?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는 2C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만져주면 어떻게 된다? 2C 빼기 A가 얼마다? 2다. 이렇게 가면 되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A, B, C가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요 값에다가 만약에 1을 넣으면 A가 얼마 됩니까? 0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자연수니까. 요 값이 만약에 2가 된다면 A는 2가 되겠죠.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3을 넣으면 3이 6에다가 여기가 4에 되는데 문제에선 3 이하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수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도 2가 나오고 그다음에 C도 2가 나오니까 그들의 비율은 얼마다? A와 C는 2분의 2.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를 빨리 찾았다면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자, 마지막 20번.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맨날 좋대. 진짜 좋아요. 꼭 잘 보세요. 자, T도시 1기압에서 XY2라는 기체를 V리터만큼 포집하면 그 질량이 Wg이라고 제시를 툭 하고 자리를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주죠. 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Y2라고 하는 기체를 Wg만큼 실린더에 넣어요. 그래서 Y2를 Wg만큼 집어넣고 꼭지를 갖다 지금부터 열겠대요. 그랬다가 실린더의 부피가 V리터가 되는 순간 꼭지를 촥 잠그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통에다가 Y2라고 하는 기체를 Wg만큼 집어넣고 여기까지 되시죠? 꼭지를 엽니다. 꼭지를 열면 픽 하면 이 Y2가 밑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픽 하다가 그 이 부피가 V리터가 되는 순간 슉 잠가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기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때 Y2라는 기체가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 얼만큼인지를 재봤더니 요 용기에 들어간 질량이 6g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용기가, 잘 들어, 여기서 말하는 용기가 이 전체 그릇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만 용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사각형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와 밑에 있는 그릇을 다 합쳐서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만 용기예요.
즉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라는 건 사각형 빼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 들어간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계속 봅시다. 자, 처음에 Wg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체가 이쪽으로 막 픽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용기에 6g만큼 포집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에는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갔을까요? Wg 있었는데 6g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W-6g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다. 누가요? Y2라는 기체가 V리터만큼 남아있을 때의 질량은 W-6이란 뜻이에요. 이런 표현 어디서 줬는데? 처음에 뭐라고 줬냐? T도씨 1기압에서 XY2가 V리터 모일 때는 Wg이라고 줬고요. Y2라는 기체는 V리터일 때 W-6이라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를 줘요. 자, 세 번째 데이터는 뭐라고 줬냐면, 자, Y2 대신에 XY를 집어넣고 다시 실험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Y2만 바꿔서 XY로 바꿔놓고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체가 또 밑으로 픽 빠져나갔겠죠? 그러다가 부피가 V가 된 상황에서 꼭지를 픽 또 잠굽니다. 그랬더니 얼만큼 용기에 들어갔냐면 8g만큼 들어갔다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여기다 그려줄까요?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 내가.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의 상황을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그렸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갖다 집어넣었다고? XY라고 하는 기체를 갖다 딱 집어넣는데 얼만큼 집어넣었대요? Wg만큼 집어넣고 픽 해서 밑으로 이렇게 세워 나갔어요. 얼만큼 세워 나갔대? 8g만큼 세워 나갔대. 그럼 얼만큼 남아 있는 거니? 여기는 W-8g만큼 남아 있는 거죠. 누가? XY가. V리터만큼 포집되면 W-8g만큼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단서를 3개를 준 건데 첫 번째부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만큼 포집됐을 때 XY2라고 하는 거 로마자 1 잡아주시고 이러한 기체가 모이면 Wg이고 두 번째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V리터만큼 있을 때 Y2라고 하는 기체가 모이면 질량이 W-6이래요. 세 번째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V리터만큼만 남아있을 때 XY라고 하는 기체가 로마자 3이라고 나시고 그들이 모이면 질량이 W-8이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제가 이쁘게 써드릴게요.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렇게 가보자. 자, 첫 번째 이렇게 툭 하고 주죠. 자, 오다 주순 것처럼 이렇게 딱 무심하게 툭 주는 거야. 그래서 XY2라는 기체를 툭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데이터를 주냐면 Y2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냐면 XY라고 하는 데이터를 3번 준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V리터만큼 모였을 때 그들의 질량이 얼마라고 줬냐? 첫 번째는 Wg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6g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줬냐면 W-8g이라고 준 거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힘들게 이렇게 지금 상황을 준 거라고.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 V리터 동그라미 쳐봐. 그럼 얘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면 같은 부피를 갖는다면 몰수도 똑같죠. 즉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1몰이라 가정할게요. 즉 XY2가 1몰 모일 때 질량, Y2가 1몰 있을 때 질량, XY가 1몰 있을 때 질량이라고 그냥 놓으라고 비율상이래. 그럼 이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놓을 수 있냐면 이들의 분자량 B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율만 물어보니까 분자량 B다. 그렇게 가보자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보면 XY2는 W야. 근데 Y2가 W-6이야?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원자량 찾을 수 있죠. X라고 하는 원자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X라고 하는 원자량은 얼마다? 6이 되겠죠. 그래서 XY2가 W고 Y2가 W-6이니까 X는 원자량의 비율이 6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Y는 얼마를 가질까? Y2가 이만큼이니까 Y는 얼마다? 2분의
W-6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X, Y를 더했을 때 W-8이야. 그럼 X하고 Y를 한번 더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W-6인데 더하기 6을 한 거니까 이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이게 X하고 Y의 원자량을 더한 겁니다. 그럼 그 값이 무엇과 똑같다? W-8과 같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식 한 번 더 전개를 해보면 W 플러스 6은요. 2W 빼기 16이 되겠죠. 그럼 W 한쪽으로 이항하면 얼마 되겠어요? W는 22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뭐냐? W가 22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어떻게 풀었나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전개를 이제 좀 할게요. 참 좋습니다. 이 정도 나와줘야죠. 이 정도가 이제 양적 관계를 살짝 뒤튼 거고, 양적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썼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 같은 부피라면 같은 몰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온도 압력 조건, 같은 부피라면 같은 몰수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황에서 T도 실기압을 계속 문제에서 이쪽에서 줬는데요. 자,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V리터만큼 포집했더니 이들의 질량을 줬다는 건 같은 몰수를 가진 물질들의 질량인 거고요. 제가 와닿게 해드리려고 그냥 1몰이라고 친 겁니다. 즉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인 거니까 그냥 분자량의 비율이라 보셔도 되는 거죠. 되시고요. 자, 그걸 가지고 X의 원자량 찾았고 Y의 원자량 찾았고 그들을 더해서 이 분자량과 세임하다 이렇게 해서 W를 구해낸 겁니다. 사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시면은 정답을 이제 구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마지막 어려웠을 거라고 제 판단이 드냐면, 사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해당하는 실험은 줘요. 그러니까 가의 상황은 그림으로 주는데 Y2 대신에 XY를 갖고 다시 한번 실험하는데 그건 그림 안 줘요. 직접 그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그림을 줬지만 나는 그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은 이렇게 됐다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같은 V리터만큼 포집했을 때 이 통에 남아있는 질량이 W-6이고 W-8이니까 요들의 비율이 그냥 그대로 분자량의 비율이라고 놓고 풀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복병이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이 용기의 질량이라고 하면 이 통과 이 통의 전체 용기의 질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문제에서 구분해 줬어요. 요 밑에 부분이 용기고 윗부분은 실린더라고 주죠. 그래 놓고 내가 줬잖아 이른단 말이야,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보면 요 그림에서 전체 그림을 주고 요 확대 한번 가볼까요? 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실린더라고 줬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용기라고 줬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다 라는 얘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기체의 질량이라는 거 아주 미묘한 거니까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림에 대한 것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써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20문제들을 제가 쭉 한번 전개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역시 뭐 항상 있지만, 혹시 이 강의를 아직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다면 또는 치렀다면 그 학생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치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출제는 끝났어요. 중간고사 이미 출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시험을 다시 반영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건 중간고사를 안 치렀더라도 이미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막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출제 가능한 문제 보시죠. 16번과 19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여러 개 찍으면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딱 2개 찍을게요. 몇 퍼센트 나오나 보십시오. 16번과 19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자, 16번 문항이 어디 있었냐면 이 농도 계산하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농도를 희석해요. 물을 갖다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질의 몰수는 안 변합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용지를 몰수 어떻게 구한다? M과 V가 보이면 곱해라는 거야. 용지를 몰수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반드시 나오는 거 꼭 한번 시험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 문제 역시 요거 양적 관계였는데 아주 독특했던 건 식을 전개했더니 미지수가 2개 나왔어요. 근데 식은 하나 나옵니다.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죠? 풀어냈죠. 어떻게 풉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걸 갖고 제가 문제를 대입하면서 3 이하의 자연수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의 경우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이 적정 문제 유형은 제가 항상 요 시즌 때 항상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 문제는 적정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혹시 적정 유형은 반드시 요 9월 모평에서 문제에서 또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 유형이 궁금한 학생은 저하고 후기를 달아주시면 제가 또 직접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